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2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저녁 8시 반이 다 돼갑니다. 8시 24분인데요. 자, 오늘도 매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좀 다이내믹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다이내믹해 보였거든요. 오전까지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 장막판에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요. 모나미가 갑자기 6자가 5자로 바뀌었죠.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는 모나미가 6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700원, 750원까지 보고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5,880원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어쨌든 5자로 바뀌었고요. 모나미가 5자로 바뀌면서 경인양행이 8,000원까지 근처까지 와야 된다, 8,000원 초반까지 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8,080원을 장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일제지가 갑자기 4,800원 초반, 오늘 4,850원을 저점을 찍었죠. 이 세 종목을 보면서 그리고 후성이, 제가 지난번에 후성은 9,120원인가 지난 저점을 찍고서 만원까지 돌파했었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할 때 제가 후성은 반드시 쌍바닥을 찍으러 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후성이 드디어 9,200 얼마인가 9,300인가 저점을 찍었죠. 후성이. 자, 오늘 드디어 후성도 이제 한번 후성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후성이 보면 오늘 저점이 자 9,280원이네요. 지난 저점은 얼마죠? 9,120원이고요. 자,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지금 당장은 21선이나 후성이 21선이나 당장은 요 5일선이 지금 위에 걸려있지만 요것만 돌파를 하루 이틀 정도 행보하고 난 다음에요. 내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2~3% 정도는 제가 보기에 위에서 아마 놀 것 같습니다. 2~3% 위에서는 놀 것 같은데 거기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플러스요. 거기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후에는 좀 이렇게 우상향을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28일 날 일본이 발효되는 시점, 규제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 28일까지 일단 들고 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바로 그 앞날에 우리가 매도를 하든 어쨌든 그 시점까지는 일단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도 쌍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저로의 기회 패턴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모나미 한번 보겠습니다. 모나미도 오늘 드디어 6자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저기 일본 규제 관련주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꼬리를 다가 올리면서 그 다음날 급등을 좀 했었죠. 장중에 잠깐.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바닥이 나온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은 찍은 것 같긴 한데 뭔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뭔가 처리가 안 된 느낌이 든다 그랬죠. 찝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진정한 바닥은 제가 6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모나미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보고서 장막판에 일본 규제 관련주에다가 좀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자, 모나미, 후성, 그 다음에 경인양행 한번 볼까요? 경인양행도 오늘 8,000원은 제가 경인양행은 8,000원 초반대나 8,000원 근처까지 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8,080원을 찍었는데요. 이 종목도 비록 21선을 깨고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만요, 당장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 정도면, 자, 파동상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면 이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경인양행이나 모나미나 또는 후성이나 아니면 다른 일본 규제 핵심 관련주들이 내일 이후에라도 만약에 좀 눌러지고 오늘 종가를 만약에 깬다든지 오늘 저점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깬다면 이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매수해서 물량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빠진다면요. 저는 빠질 가능성이 이제는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드디어 이제 거의 바닥에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점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8월 28일까지, 27일까지나 또는 28일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시점을요. 하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스피 지수가 8월 28일 이후에 한번 충격을 받은 이후에 바로 또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께 제가 어제 그제 영상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변곡점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달았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그날 수요일이 지나면 늦어도 수요일이 지나면 목요일부터는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하락을 했죠. 이번 주는 코스피가 제가 1970이나 75를 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절대로 1970이나 75를 넘을 수가 없고요. 오늘 빠졌는데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냐면요. 제 생각에는 일단 파동이 끝났거든요. 하나, 둘, 셋 끝났고요. 이 종가가 얼마냐면은 1917이니까 대략 한 1920포인트 정도 1920에서 1930 사이요. 1922, 25에서 1930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하락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자, 여기를 지지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925나 1925포인트를 만약에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지난 저점을 깰 수 있습니다. 지난 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지지될 가능성을 저는 50% 보고 있고요.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50% 보고 있습니다. 1925포인트를요. 20에서 25포인트를요. 그래서 지금 저 1파 상승의 장중 종가가 1917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보는 파동의 원리라면 이 1917을 기준으로 원래는 하는 게 맞거든요. 1917을 기준으로. 근데 추세선을 연결해 보다 보면 이 17보다는 조금 추세선이 높이 있어요. 조금 높거든요. 추세선상으로는 1925나 30 정도 돼 있는데 파동상의 1차 종가상 여기는 1917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께 조금 넓게 1917에서 1927 정도까지가 저는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여러분께 좀 매도를 이제는 좀 종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파동이 끝난 종목들은 매도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금을 쥐고 계신 분이시거나 일본 규제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1917이나 25 정도를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저점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지지를 못하고 깨버리면 그때는 계속 관망하면 되니까 좀 선택의 여지가 많죠.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요. 자, 일본 코스피 지수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17에서 1925 정도 사이를 장중 저점으로 보시는데 거기를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저는 지지될 가능성은 50%,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50%, 반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개별주 중에서 오늘 아직 오파가 완료가 안 된 종목도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종목 오늘 드디어 오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시노펙스는 오파가 완료가 됐죠. 제가 어저께 시노펙스 말씀드렸나요? 어제 그제 계속 시노펙스는 이제 오파 상승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천에 오면 팔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5파 상승이요. 저는 한 3,000원 정도면 팔려고 그랬는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돌파를 세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쨌든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요. 자, 운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글벳은 아직 5파가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조금 더 눌러주고 난 다음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꼭 5파가 완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노펙스는 제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 2200원 요때부터 저는 이 종목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시노펙스는요. 뜬금없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때 저는 이미 이 종목에 뭔가 누군가가 들어있다라는 걸 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은 제가 저점만 노리면서 계속 끌고 갔던 종목인데 3,000원에 팔려고 했었는데 좀 많이 오버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네. 이글벳은 아직 5파가 완료가 안 됐고요. 그 다음 아남전자도 아직 5파가 오늘 이제 4파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남전자도 제가 보기에는 5파를 완료를 시켜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반 개별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남전자를 좀 유심히 보시고요. 아남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2350원 정도에서 한 23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 5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은요. 수급도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5파까지는 충분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남전자까지 말씀. 시노펙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본 규제 관련주와, 자, 일반 개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장은 변곡점에 들어왔으니까요. 일부 개별주 중에서도 아직 5파가 완료되지 않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또는 여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또는 아직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조정받을 때 좀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죠. 사시라는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이나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KMH라는 종목도 보면 요 최근에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유심히 한번 봐보시죠. 지금은 힘이 없고 또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이 많지만 나중에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안전한 상태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아남전자 5파 아직 완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글벳도 아직 완전히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아직 좀 우리가 아직 좀 더 봐야 될 일반 개별주들 중에 좀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줄 때는 이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일본 규제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오늘 장 후반에 사셨던 분들은 저는 저점을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규제 관련주도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우선은요 28일 전후까지만 우선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